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근 작가의 삼촌인간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력이 뛰어난 유명한 선엽 작가라서 재미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과 이번 작품은 뚱보 주인공이 다이어트와 마음껏 놀고 먹으려고 총통이 되려 한다는 점이 그동안 무거운 내용을 썼던 이근 작가의 색다른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이 주인공 왕도준의 다이어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도준의 꿈인 총통의 복장과 나이 먹으면서 서서히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봐서 공감 가는 내용인데 살을 뺐다가 정신 잠깐 놓으면 마구 살찌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제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 극악무도한 체질과 아니면 숨만 쉬어도 살찌는 전설의 체질이라고 자신들을 변호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주인공 왕도준의 비밀은 무엇인지 스포 방지 차원에서 침묵하겠습니다.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으면서 총통이 되어 놀고 먹는다는 목표가 모순되지만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서기 3029년 인류는 지구를 넘어 여러 행성을 탐사하고 개척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연방시대라고 부르며 지구는 여러 행성들과 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연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주에서 거대한 청동대검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검이 산산조각 나면서 발생한 신비한 기운인 연기가 지구 곳곳에 퍼졌습니다. 이 연기는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힘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기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행 문명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를 영원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근 작가의 색다른 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지구에 1000년이 지나서 의문의 청동대검이 지구에 떨어져서 선인시대를 여는 설정을 잡았네요. 주인공 왕도준은 뚱뚱한 체형이었지만 결코 착한 성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연방 총통이 되어 놀고 먹으려는 목표를 가진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가 표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살을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모와 체형이 수련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표묘도원이라는 유명한 도원에 입학하여 연기 수행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체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4대 도원 중 하나인 표묘도원은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연기를 다루는 능력을 연마하고 강력한 무술을 배우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왕도준은 표묘도원 입학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입학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체력훈련과 연기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이 빠지지 않았는데 왕도준의 다이어트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게 벌써부터 예상되네요. 입학을 위해 왕도준은 엄청난 크기의 열기구를 타고 표묘도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표묘도원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열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왕도준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열기구에 탑승했습니다. 여정 중 열기구는 갑작스러운 뇌자폭에 휘말렸습니다. 뇌자폭은 강력한 전자기 폭풍으로 열기구를 심하게 흔들리게 했습니다. 왕도준은 승무원들과 협력하여 자신이 배우고 익힌 연기 기술을 활용하면서 열기구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뇌자폭의 영향으로 착륙 지점은 예상보다 다소 벗어났지만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착륙 후 왕도준과 학생들은 표묘도원까지 남은 거리를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도원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가득했지만 험난한 지형도 함께 있었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왕도준은 주변이 점점 조용해지는 것을 느껴서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숲속에서 거대한 곰이 나타났습니다. 연기의 영향으로 변이된 이 곰은 보통의 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왕도준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도준은 친구들에게 진정하라고 외치며 곰을 상대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각자 역할을 분담시켜서 한 친구는 곰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졌고 다른 친구는 나뭇가지를 사용해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곰이 도준에게 달려들자 그는 연기를 집중하여 강력한 방어막을 만들어내며 버텨내면서 곰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왕도준의 연기 에너지가 곰의 몸을 강타하자 곰은 크게 울부짖으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왕도준의 용기와 리더십을 본 친구들은 감동했고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 주인공 같지만 직접 소설을 읽어보면 많이 다릅니다. 왕도준의 속마음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선생들에게 미리 점수를 따려고 계획된 행동이었고 자아도취가 심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녀석입니다. 다른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영웅적이며 대범한 성격을 지니는데 삼촌인간의 왕도준은 속 좁고 자아도취가 심한 녀석이라 왠지 색다른 느낌이 들어서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왕도준이 속 좁은 부분은 열기구를 탑승할 때 소학교 반장이었던 두민이라는 소녀를 만났는데 둘이 서로를 까내리고 비난하면서 시작합니다. 왕도준은 어렸을 때 숙제를 못해서 반장이었던 두민에게 사탕 2개를 주면서 눈 감아달라고 말했지만 두민은 선생님께 일러 바쳐서 된통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둘이 앙숙이었는데 열기구에서 만나게 되고 두민을 여러 번 골탕 먹입니다.
표묘도원에 도착한 후 곰을 잡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게 점수를 따서 법병과 특채생으로 뽑히게 되었고 표묘도원 고유의 무도공법인 고무결을 익히게 됩니다. 많은 학과들 중에 법병과는 영석재련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왕도주는 이곳 표묘도원에서 학생회장을 목표로 삼습니다. 배정받은 동부에서 3달 동안 폐관 수련을 하면서 실력을 높이지만 문제는 미리 음식을 잔뜩 사다 놔서 더욱 살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체형은 둥글고 얼굴형마저 변해 보름달 같았고 두 눈은 점점 살에 파묻혀 작아졌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주인공입니다. 왕도주는 이제야 살이 엄청 찐 모습을 자각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산을 오르내리며 다이어트 운동을 합니다. 살이 찐 것과는 별개로 실력이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커다란 공을 봤다고 외칩니다. 일주일간 매일 뜀박질을 하다가 몸을 위주로 수련하는 전무과에서 달리기 훈련하는 학생들을 지나치는데 학생들이 경쟁심이 생겨 뒤쫓아가는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다이어트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전무과에서 역기를 들다가 경지를 돌파하고 기혈경에 들어섭니다. 앉아서 공법 수련을 하는 게 아니고 역기를 들다가 경지를 돌파하는 모습에 또다시 전무과의 학생들은 경쟁심에 불타오릅니다. 왕도주는 기혈경에 올라서 기분 좋아 간식을 꺼내 먹으며 자화자찬을 합니다. 6개월 후에 도원 내 학생들끼리 경매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왕도주는 영석을 만들면서 참가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경매장에서 화청단을 입찰하는 중에 타길범과 경쟁을 벌이게 되고 왕도준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왕도주는 영석 100개를 내걸면서 타길범을 처리해달라고 외치자 많은 재학생들이 서로 자신이 대신 결투하겠다며 몰려듭니다. 이렇게 돈찍누로 타길범을 치워버리고 화청단을 손에 넣는 왕도준입니다. 이런 점도 다른 선엽소설과는 차별화된 부분인데 왕도주는 귀찮은 일은 제물로 대신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엽소설들의 주인공들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반격해서 응징하는 모습 또는 경매장에서 상대방이 낙찰받은 물건을 제3자가 노려서 싸우는 걸 구경하다 마지막을 처리하고 어부지리로 획득하는 모습, 기연을 경쟁할 때도 항상 주인공이 마지막에 운 좋게 먹는 모습 등 거의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왕도준이 맘에 든 부분은 먼저 계략을 꾸미거나 선빵을 치기도 하고 자잘한 뇌물도 먹이며 귀찮은 대결은 돈으로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싸울 때도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학생 신분으로 토끼 가면을 쓰고 표묘성의 격투기 단체에 참가해서 남들이 비겁하다고 말하지만 듣는 척도 안 하고 손가락 꺾기로 이겨버리고 돼지토끼라는 별명도 얻습니다. 중반 이후부터 화끈하게 싸울 때도 많고 점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삼촌인간의 왕도주는 이근 작가의 새로운 시도로 태어난 주인공입니다. 자아도취가 심하고 관심종자에 유치하고 속 좁은 녀석이지만 표묘도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윗사람이나 선배들에게 눈치 빠르게 행동하면서 호감 작업을 잘해서 사회생활 잘하는 녀석을 보는 것 같고 표묘도원의 대전에서 열정적인 변론과 말발로 선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왕도준의 조상들은 대대로 엄청난 뚱보들이었고 다이어트를 마음먹으면서도 간식에 손이 저절로 가는 내용들이 지나가는 형식으로 자주 나오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읽다가 깜빡하면 속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해서 유치할 때가 한 번씩 있어서 이런 점만 참고 넘긴다면 볼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초반에는 왕도준이 표묘도원에서 실력을 키워 다른 사대도원들과도 경쟁하는 방식으로 마치 학원물처럼 흘러갑니다. 청동고검이 우주에서 나라와 태양을 관통하고 부서진 칼자루의 파편들이 지구각지에 떨어졌는데 당시 여러 세력들은 파편을 수집하고 장악해서 공법에 따라 각기 유파를 만들어냈고 제일 거대한 사대 세력과 그들에게 종속된 많은 중소 세력들 그리고 별개로 여러 세력이 섞여있는 사대도원 등등 많은 세력 싸움이 벌어지고 더불어 왕도준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관이 자연스레 커집니다. 왕도준의 목표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연방의 총통이 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가서 총통이 되는지 과연 다이어트는 성공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